세종시가 신도시 이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을 올해 이생활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이 이민년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들의 신년사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아산 둔포국민체육센터가 다시 추진됩니다. 아산시는 사업비를 증액해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천안시 청년 인구는 23만 3,007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로 집계됐습니다. 전이면 신암골길에 있는 목인동과 조치연읍 신안리에 있는 꽃밭에서가 세종시 첫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현재 신도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시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가 배차되고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최초 12대에서 6대가 추가돼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고 회원수도 운영 초기 300여 명에서 1,6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셔클 10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5월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리 호출하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운행 방식이 콜택시와 비슷한데 택시업계에선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생활권과 저천까지를 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도 없애야 되고 택시 안 늘려주려고 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런 대책을 해온 것 같은데 그거는 택시하는 사람으로서 다 반대지.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택시업계와 소통 협의체를 열 예정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셔클의 수익률과 공공성이 기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셔클 한 대당 1년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수익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1,500여만 원에 그칩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개발사인 현대자동차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2024년 실증 기간이 끝나면 오롯이 세종시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와는 달리 셔클은 회원제를 통해 운영돼 공공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 생활권만 도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는 점도 세종시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7일까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36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 휴업 또는 폐업 자영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면 이달부터 5월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공공청사 등에 배치돼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이면 신암골길에 있는 목인동과 조치연읍 신안리에 있는 꽃밭에서가 세종시 첫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세종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두 곳에 대한 민간 정원 등록 신청을 마쳤으며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제1호 정원이 된 목인동엔 교목 689루와 초아 13,000본 등이 식재돼 있고 2호 정원인 꽃밭에선 관목 139루와 초아류 18만여 본이 식재돼 있어 매년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들마다 신년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연 아산시장은 모두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신년사 키워드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 경제와 문화를 신년사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흔들린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 약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K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 엑스포를 정기적으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의 신년사 키워드도 지역 경제였습니다. 오 시장은 50만 자족 도시를 향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화폐인 아산페이의 발행 규모도 올해 3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방안을 더욱 발굴하고 충남형 선도 정책들이 새 정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심리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저해를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청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인구와 가구, 주택 등 53개 항목이 담긴 청년 통계를 새로 내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천안시 청년 인구는 23만 3,007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입니다. 이는 전국 청년 인구 비율보다 4.6%포인트, 도내 평균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천안 청년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건축물의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설치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허가와 신고 시 내진 등 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지원합니다. 또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감리 감독과 사용 승인 도서 기술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아산 둔포국민체육센터가 다시 추진됩니다. 아산시는 사업비를 증액해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석궁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둔포국민체육센터. 25m 길이의 수영장을 포함해 다목적 체육관과 지원실 등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58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시비 등 95억 4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착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상승하면서 기존 대비 약 42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체육센터 사업비 21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체육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다만 재정상 문제로 추가 사업비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게 되면서 면적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줄어드는 면적은 약 370여 제곱미터로 사무실 등 지원실이 줄어들 예정이며 수영장과 체육관 등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건립됩니다. 아산시는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올해 3월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좀 늘고 또 감리 부분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21억 9천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설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사업비 증가로 차질이 빚어진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은 오는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선장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를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선장면 대응리 일원에 사업비 2,322억 원을 투입해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자 대표 기업은 주식회사 SK에코플랜트로 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혹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인프라 구축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1,08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인 금강 보행교가 오는 3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고, 지난달 시범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4월 15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체육 분야에선 지난 10월 준공된 어진동 정부청사 복합체육관이 오는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이어서 미호천 체육공원 6월, 오관왕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7월, 조치원 시민운동장이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시 자체 출산 장려 정책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 아이돌 보는 아빠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보육교 직원 1명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액도 10,000원 인상됩니다. 교육 분야에선 새 학기부터 세종 지역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처음 적용하고, 일생활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아름중 제2캠퍼스가 오는 5월 개교할 예정이며,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위스쿨이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생활 분야에선 시민 자전거 보험이 3월 16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일명 PM으로까지 확대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 새롬점이 오는 11월 오픈합니다. 한편 올해는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시 출범일인 오는 7월 1일엔 드론 불꽃쇼와 시민 합창 버스킹 등의 행사를 비롯해 세종시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올 한 해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성인 2명 중 1명은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민전 카드 발급자 수는 14만 4,509명으로 지난 2020년 말보다 5만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여민전의 주된 소비층은 30대부터 50대 사이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서도 40대가 상반기 충전 비율의 4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소비한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여민전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교육과 의료, 종합 소매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종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15.1%,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1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조사는 생활의 만족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세종통계포털 누리집 통계 간행물 코너에 접속하면 각 부문별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이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천안역. 하지만 20년 가까이 임시역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증개축 설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9월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설계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허송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은 기존 284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로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수시 배정 예산으로 설계비 1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중지되는 기간 동안 사업비를 증액시켰으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천안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산 증액 과정에선 천안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과 천안 역사 구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증축 약 3,000제곱미터,
개량 5,2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모습의 천안 역사는 오는 2026년에 선보일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면 이른바 핑퐁 민원과 중복 반복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시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권을 배부합니다. 사용권은 관내 목욕업소나 임의용업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이번에 배부된 단일 이용권과 코로나19 등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미사용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도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시는 올해 우선 772억 원을 발행해 소진시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대규모 발행을 진행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페이는 월 1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부터 지류 판매 대행점을 농협과 신협, 우체국 등 6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지역사회 비만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서북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각종 체험교육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임금 체불이나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 노동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노동상담소로 하면 됩니다.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평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집안일을 하며 손을 많이 쓰는 주부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는데 컴퓨터와 핸드폰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손가락 부위의 감각 이상, 특히 저림 증상과 운동 장애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의 저림 증상이 밤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이 무뎌지는 감각 이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매번 반복되는 가사 노동으로 인해 주부들에게도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또한 무리한 손목 사용과 더불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반복되는 동작에 의해 손목 내 신경, 혈관, 인대가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겨 발생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이나 팔목을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손가락 끝의 감각이 둔해진다. 팔목 앞 부분이 자주 시큰거린다. 손바닥이 자주 저린다.
평소 팔이 자주 저린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팔랭 검사가 있습니다. 양 손등을 서로 맞대고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1분 정도 지났을 때 통증이나 손저림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생활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편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빨리 완화시키고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한 뒤에는 꼭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 시 손목 쿠션 패드를 사용하여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스트레칭은 손깍지를 낀 상태로 앞으로 쭉 뻗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쫙 펼친 상태로 팔을 위로 들고 손을 흔들며 털어줍니다. 다음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양손에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주먹 쥔 손을 안과 밖으로 돌려주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손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세요. 손가락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손목을 몸쪽으로 꺾어주고 손등을 잡고 아래쪽으로 꺾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천천히 당겨주고 1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 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손가락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손목을 몸쪽으로 꺾어주고 손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천천히 당겨주고 1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 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시면 오히려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자주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어 건강한 손목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표건설이 주거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과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소방청이 주관한 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소방청장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돌봄교실 전체 운영 내용을 정리한 한눈에 보기를 통해 교직원들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